책 원고를 쓰느라고 선호록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이 벽암록도 다시 여기서 하는 거하고 제가 글로 다시 정리하는 건 내용이 좀 많이 달라요. 완전히 하지 않은 내용도 많고 또 다른 형태로 또 써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 한문으로 된 내용을 제가 이제 번역을 하고 이제 이해를 하고 헤아려야 되니까 이제 자꾸 내 마음을 내 생각에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그들의 생각으로 자꾸 가져가야 되니까 이제 나를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 나의 생각을 자꾸 내려놓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무아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또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외롭지 않느냐 했을 때 전혀 외롭지 않은 전혀 외롭지 않은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벽암록 50 오늘은 8치기인데 저번 수업 때 지도문안 위험관택에 관계된 요 스토리가 한 4개나 있어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신신명이 이게 연달아 있는데 아마 다음 59칙도 아마 이 내용일 거고 지금도 그 내용입니다. 어느 스님이 조주 화상에게 물었어요.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제 조주 화상이 이 법문을 좀 많이 했다고 그래요. 지도문안, 유혐, 간택 요 법문을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또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오직 간택심 이제 간택심이 뭔지 알죠?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분별해서 뭘 하나 선택하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마음이죠. 사량 분별심인데 거기에 이제 좀 자기중심적으로 사량 분별심 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아주 좀 쉽게 무엇을 이렇게 가볍게 선택하고 하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간택심은 하여튼 분별해서 그걸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 그거예요. 간택심을 싫어하면 도에 이르는 것은 쉬운데 그 방법이 뭐냐면 간택심을 버려라 그러지 않았죠. 혐오한다, 싫어한다, 뭐 미워한다, 혐오할 그 혐자야. 싫어하면 된다고 했는데 사람들 뭐 그 당시 사람 또는 지금 사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죠. 지도문안 유혐 간택 시 이렇게 말했는데 시인 그때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때 사람 때 시자에 사람이 자잖아요. 그때 사람 그러니까 옛날 그 당시도 얘기할 수 있고 지금 사람 요즘 사람 뭐 이런 얘기도 그런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상황에 따른 그런 사람들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요즘 사람들 합시다. 그러면은 요즘 사람들의 소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을 했어요. 자, 다시 요 뒤에 의미가 좀 애매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봅시다. 어떤 스님이 이제 조주 화상에게 물었어요. 조주 화상이 이런 가르침을 많이 했어요. 어떤 거냐면 지도문안 유혐간택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단지 간택심을 좀 싫어하면은 된다고 이렇게 법문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요즘 이제 사람들의 소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요까지 일단 듣고 여러분이 알아차림하신가? 여러분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일어났나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 뭐. 네, 간택심을 내지 말라 하셨는데, 어떻게 간택심을 내지 않지? 그런 판단을 알아잡았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다 했을 겁니다. 또 다른 분들. 소굴되는 거 아닙니까? 소굴이 무슨 뜻인지 네, 그 모르겠어요. 소굴이 도둑놈 소굴 뭐 이런 때 그 소굴이에요. 구덩이. 간택심을 안 내면 도에 이를 것 같다.
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도인데 간택심이 있으면 이건 싫으니까 안 봐, 이건 좋으니까 집착해서 봐.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있는 그대로 못 볼 것 같아서 네. 그냥 이 글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알아차림하셨어요. 그러면 네, 홍미라님. 간택심을 싫어한다는 부분에서는 네. 대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선을 그어서 그럼 사람들의 소굴이 된다는 이 말에서 제가 벌써 분별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림했습니다. 소굴이라는 거는 좀 안 좋게 생각하고 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알아차림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의 생각을 알아차림하는 연습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힘을 길러내는 게 중요해요. 네, 네. 저요, 선생님. 네. 저번 시간에 간택심을 안 내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이렇게 이중으로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판단을 했고 또 그 소홀이라는 거에 그 말씀에 굉장히 그 저항이 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소굴이라는 말. 네. 네, 잘 알아차림하셨네요. 또 다른 분. 여러분들 그 간택심을 가지면 왜 있는 그대로를 못 볼까요? 지금을 놓칠 것 같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왜? 우리 하다 보면. 그 선택할 물리적인 이유. 때. 네, 선택할 때. 선택할 때 내 마음과 시선이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좁아지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하려는 그 부분만 이렇게 맞아요. 의식이 그렇게 작용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형태의 의식의 작용적으로 마음을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 내용을 이해하고 내용을 분석하는 쪽으로 마음을 쓰면 안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내용에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 가지고 어떠니 저쩌니 이러니까 내용에 붙들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같이 이렇게 물리적인 그러니까 형태죠. 의식이 지금 이렇게 작용되네, 저렇게 작용되네, 이렇게 좁아졌네, 넓어졌네 이런 거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지만 물리적인 구조적인 이야기죠. 네. 네? 그러면은 이 내용은 다양할 수 있죠.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라든가 의미가 여러 개로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물리적인 조건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한쪽 측면만 보게 돼요. 그렇죠. 분별하게 되면 간택심을 내면 한쪽 측면만 보게 되죠. 시선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벌써 중도에 어긋났죠. 네. 중도가 부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쪽이든 치우치지 않는 저쪽이든 어느 측면에든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도다. 않게 해야 되잖아요. 시선이. 그렇죠?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그 말씀도 그 내용을 가지고만 따질 게 아니라 이게 물리적으로, 도식적으로, 위치적으로 보세요. 어느 측면에도 안 치우치게 하려면은 예를 들면 좌측에도 치우치지 않아야 되고 우측에도 치우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좌측에 치우치지 않으려면 이게 물리적으로 시선이 어떻게 돼야 되죠? 어떻게 작용돼야 되죠? 중앙을 아니 둘 다 봐야 돼. 그렇지. 둘 다 봐야 돼. 양쪽을 교차해서 봐야 돼요.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봐야 돼요.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왼쪽에 치우쳐졌네라고 알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에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오른쪽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오른쪽 때문에. 오른쪽을 내가 인지했기 때문에 내가 왼쪽에 치우쳐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시선을 이동시키면 너무도 이렇게 명쾌합니다. 그 해석이
복잡해지질 않아요. 아주 간단해져요. 그럼 중도의 말씀이 너무도 명쾌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시선을 옮기지 않으면, 아, 이게 가운데 보란 얘기야. 뭐 어떻게 된 얘기야. 그럼 어쨌든 좌측에 치우치지 않으면 되는 거네? 이렇게 또 해석을 하잖아요. 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좌측에 치우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 그럼 우측으로 안 갈 거니까 가운데쯤에 있겠지?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본인이 의식이 이미 우측을 인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측을 알은 거죠. 좌측을 알으려면 어디를 알아야 된다고? 우측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측을 알으려면 좌측을 알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측 좌측이 지금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네. 다 안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그러면 중도 가운데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가운데 이제 좌측에 있다가 가운데에 왔어 어쨌든. 그러면 다시 좌측에서 가운데 왔으니까 그 가운데로 가는 순간 그것은 뭐에 속한 게 된 거죠? 좌측에서 보면 우측이 된 거지. 그럼 우측으로 갔네? 그러면은 다시 또 좌측 쪽으로 또 가운데로 와야 되겠죠. 계속 이 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계속 어디로 가? 그냥 좌측으로 다시 와. 그 말이 안 되죠. 네, 그런 가르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에 빠지면 이렇게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느냐? 내용에 빠지지 말고 내용을 통해서 내가 의식이 어떻게 작용됐지? 이런 쪽으로 자꾸 나오는 연습을 해요. 그거를 메타인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뇌과학에서는. 네, 김선정님. 이거 오늘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겪은 것이. 네. 그러니까 누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화해를 하자, 얘기 좀 하자 그러면서 화해를 하자 하고 말하는 내용이 나 과장님한테 이런 게 무지 섭섭했어요. 저것도 무지 섭섭했어요. 그때 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화해하려고 네. 얘기를 청했다고. 그러면서 그거는요. 내가 이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런 건데요. 그 말을 계속해서 딱 자르고 아니 그것은 그러고 본인 말을 막 하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풀리는데 그렇게 나한테 직접 얘기를 안 하고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왜 나를 그렇게 혼나게 했냐고 막 그게 무지 섭섭했어요. 막 계속해서 화해하자 자기야 나한테 뭐 사과한다 하는데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네. 그리고 내 말은 들을 것도 없고 계속 자기 주장만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나한테 계속 섭섭하다 하고. 근데 그때 굉장히 그 희한한 저의 태도, 그러니까 다른 때 같지 않게 제 태도가 네. 그거를 보고 화가 나고 이렇게 싸우고 내 주장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그 상황이 딱 보이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이제 그게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화해하자 사과한다 막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런 게 섭섭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나한테는 말할 기회도 안 주고 그것만 하는구나. 근데 거기에서 나는 화도 안 나고 이기고 싶지도 않고 주장하고 싶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명석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그래요. 상황이 되게 이렇게 Recording in progress.
네,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그냥 이 상황에 이런 어떤 그 틀만 우리 둘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고 이러고 있구나 이것만 보이지 뭘 어떻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네, 신기하게 네, 오늘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 상황하고 비슷하다라고 말한 것은 이제 저도 그렇게 살아왔을 것이고 그 사람도 계속 그 본인의 입장, 본인 말만 맞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모르는 거죠. 이게 중도가 안 되는 거죠. 저도 네. 계속 그렇게 살았을 것이고. 네. 근데 오늘 그게 이렇게 딱 보이면서 아, 내가 한 수씩 했다. 이제 이런 어떤 그 뭔가 그 이렇게 그 느낌을 뭐 희열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편안해지면서 그래요. 안정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아, 그게 그런 마음이 오는 게 그 진짜예요. 막 갑자기 와 이렇게 뭐 기쁘고 이런 거는 좀 그 아직 업식이 덜 닦여서 감정적인 게 개입된 거고요. 그냥 뭔지 그냥 뭐 사실은 희열이라는 게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냥. 무슨 뭐 기쁨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특별한 어떤 행복감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냥 마음이 상당히 안정적화되는 여여하다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게 진짜로 내가 의식의 변화에서 오는 현상들입니다. 지금 네, 김 선장님. 그러고 이제 그 얘기를 할 때는 나도 좀 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랬었어요. 내 말을 계속 자르고 막는 거에 대해서 그때는 좀 불편했었는데 금방 돌아서니까 그 사람이 되게 이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착해 보이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되게 착해 보이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러네. 유감도 없고 밉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이제 정말로 진짜 이제 이 수행을 계속하면 저와 같이 업식이 본질적으로 닦인다라는 산 증인이 돼버렸네. 이제 김 선장님이 이제 이런 말 해도 이제 서운하지 않을 거예요. 자격지심 덩어리, 피해의식 덩어리였단 말이에요. 오랜 세월을. 그리고 그게 병이 된 거고, 심리적 병이. 그런 상태는 아무리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으세요, 뭐 어떤 명상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고 본인이 더 잘 알겠죠? 별의별 수행이나 뭐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좋은 법문이고 뭐고 다 해봤을 거니까 그런 자기를 닦기 위해서 그게 무의식에서 그런 그 솔루션들이 무의식에서 본질적으로 변화를 일으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참을 수는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 저렇게 어떻게 말을 하냐? 저게 내가 그런 적도 없는데 저런 식으로 얘기하네? 라든지.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현실에서 안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거고 참아내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사람도 그냥 이뻐 보였다는 거는 그 업식이 나에게서 소멸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이 알아차림 사념처 수행 그리고 알아차림의 확립 또는 알아차림의 개발까지 계속 일상에서 계속 반복되고 점검받는 이 수행이 너무도 훌륭한 거예요. 부처님이 제시한 수행이죠. 저는 그거를 안내할 뿐이고.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이제 김 선장님도 이제 저하고 인연된 게 뭐 한 6, 7년 됐나요? 어떻게 됐죠? 8년. 8년 됐어요. 아직 10년은 안 됐는데 8년 만에 저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정말이에요. 몇십 년을 해도 잘 안 됩니다. 전문적인 수행을 해도. 그런데 마음에서 그게 안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안 일어나면 이제 그리고요. 네. 나도 할 말이 있는데 왜 자꾸 끊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그거를 얘기해서 어떻게 하고 싶지가 않고요. 그냥 그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멋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제가 이제 뭐 내일 죽어도 별로 아쉬운 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저 이제 이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이게 제가 보는 거를 지금 찾아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그동안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 댓글 다른 거를 지금 볼 수 있는데, 정현실 님이 1등으로 입장했네요. 네. 1등 축하드립니다. 뭐 상품을 줘야 될 텐데, 다음에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님이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고, 지금 이 순간님 댓글은 이제 준방송이 끝나면은 유튜브에 있는 댓글은 좀 이렇게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다시 또 참고를 해볼까요? 벽암록 58칙, 이 공안 화두를 저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참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른 분들은, 다른 큰 스님들은 지도할 때 그냥 한 대목이나 한 자, 이렇게 뭐 무자, 무, 이런 식으로 이먹고 이것만 계속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좀 상근기, 중근기 이상 분들이 그렇게 참고하는 방법이라고 난 생각을 하고, 지금 현대인이나 초보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를, 화두를 인식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생각이 바뀌고 자기 생각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같이 합니다. 벽암록 58칙. 어느 스님이 조주화상에게 물었어요.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지도문안 유혐 간택 얘기예요. 오직 간택심을 싫어하면 된다고 조주 스님이 법문을 하셨는데, 또는 그렇게 됐다면은 요즘 사람들, 지금 사람들, 그러니까 하여튼 사람들의 소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렇게 네. 질문을 했을까? 이해가 잘 안 되죠?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도문안, 이게 뭐예요? 뭐에 관계된 얘기죠? 이게 지도문안. 도에 대한. 그렇지, 네. 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중국에 그 당시 도 그러면은 흔히들 뭐로 생각하죠? 그러면 도인 그러면 뭐로 생각해요? 아란 이런 쪽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중국인들은 뭐로 생각합니까? 신선. 그렇지, 신선. 왜냐하면 도교가 발달한 상태에서 도교의 안목으로 불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신선 사상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극단적으로 뭐 채식을 하고 뭐 이슬만 먹고 살고 뭐 이런 쪽이 강조가 자꾸 된 거예요. 저기 중국에서는 신선 사상이기 때문에, 도인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육식도 하고 채식은 안 되고 뭐 육식 안 되고 뭐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이제 그 초기 불교, 상자부 불교 쪽이나 이쪽이 발달된 나라에서는, 뭐 미얀마나 예를 들면 이런데, 스리랑카 이런 데는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아요. 그리고 부처님 당시도 탁발을 나갔을 때 그냥 그 공양주가, 시주자가 주는 대로, 왜냐하면 특별히 스님들이 오시니까는 밥을 따로 할 수 있는 부류는 정해져 있겠죠. 돈 많은 사람들. 일반인들은 그냥 자기네 밥 먹을 때 스님들 오셨으니까 덜어주는 거야. 맞죠? 네. 그러다 어느 날 거기서 좀 무슨 고기 반찬을 만들었어. 그러면 고기 반찬밖에 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것을 주면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군시렁되지 않고. 난 채식을 해야 되는데 왜 고기를 줘? 뭐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는 대로 먹으라는 거지. 그게 그 중생들 배려하는 자비의 마음이 거기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스님들이, 탁발 받는 스님들이 그걸 분별하면 시주자들은 이중고를 겪어야 돼.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능력이 안 되는 그 서민들, 뭐 천민들은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육식을 하면 저도 이제 그 채식만 할 때는 고기가 당연히 안 먹힙니다. 왜 안 먹히냐면 고기는 어쨌든 그 업식이 많아요. 그래서 먹으면 일단 혼침이 와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안 먹게 되기도 해요. 그러면은 뭐 채식만 먹는 사람을 요즘 비건이라 그러나요? 비건식 한다고 그러나 뭐 그런 사람들은 몸이 당연히 좀 맑을 수밖에 없어요. 육식을 겸하는 사람보다. 그러면은 나는 이 몸이 아파가지고 고기는 못 먹어. 이런 마음을 자꾸 내게 되면 나의 붙들린 그러니까 아상이죠. 아상을 자꾸 극대화시키는 형태로 수행을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계율에서 그런 부분들을 자기는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계율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네, 홍미라님 손 드셨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해서 여기서 지금 주제는 도에 관계된 얘기예요. 신선에 관계된 얘기야. 그러니까 유토피아적인 상황에 관계된 얘기예요. 신선들 얘기예요. 지금 지도 문안 이럴 땐 지금 누구들 얘기라고? 신선들, 도인들. 그런 도의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사람들의 소굴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제 취지를 알겠죠? 이 스님이 그 궁금해하고 이렇게 질문한 거가 지도문안이고 유형간택 방법이고 도에 이르는 길이 쉬운 것의 방법이 이제 유형간택이고 아니 도를 얘기하고 이러는데 현실은 무슨 소굴이라고? 사람들. 사람들의 네, 소굴. 신선들의 소굴이 아니고 사람들의 소굴이네요. 이런 반론이에요 이게. 야, 그런 뜻이 있었구나.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랬더니 신선들의 그 얘기하는 신선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사람들만 잡혀 그렇지. 있구나. 그러니까는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었구나. 그래 그러면은 이게 조주 스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스님이? 신선, 오인. 조주 스님이 지도문안 유형간택 법문을 많이 유용을 했어요. 그거 많이 이제 그 주제로 얘기를 했다고. 그럼 조주 스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제자들이 뭐 몇백, 500명에서 뭐 1000명 막 이렇게 있었다고. 그러면 이게 진실이면 지도문안 유형간택을 법문을 열심히 했는데 이게 그리고 제대로 가르침을 주고 이게 진실이라면 그 소굴이 무슨 소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선들 모임. 신선 소굴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만 잔뜩 있어 여기. 네, 여기 지금 뭐 그냥 중생 인간들만 잔뜩 있네요. 이런 얘기니까 이 스님이 조주 스님한테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질문을 한 게. 틀렸다. 원리는 가르침이 틀렸다. 네. 완전히 자존심 콱콱 뭉개는 완전히 깔아뭉개는 이게 뭐 스승과 제자 이런 입장에서 가르침에 있는 입장에서 예를 들면은 가르침을 주는 입장에 있는 사람 또는 선지식의 입장에서 뭐 선지식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뭐 최소한 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스님 열심히 뭔 수행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뭐 깨닫고 어쩌고 한다고 하는데 스님들 그 제자들 보니까 똑같대요. 이런 말 들으면 저는 자존심이 팍 상합니다. 기분이 나빠요. 당연하시. 당연하시지. 네, 현춘이님. 그 말씀을 하시니까 네.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아버님 생각이
떠오름을 알아차립니다. 그때 아버님이 네. 맨날 내 나이가 너그 나이 정도 됐으면은 뭐 어떻게 했을 거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아버님 그때는 뭐 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예, 그거 똑같은 거야. 예? 그거는 진짜 막 괘씸한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이 스토리가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요 부분을 요것도 이제 요건 제가 해석한 겁니다. 이건 제가 해석한 거고요. 대부분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됐냐면 지도문안 유형 간택인데 사람들이 그 조주의 소굴에 붙들려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조주의 소굴에 붙들려 있네요. 그러니까 의미는 좀 비슷하죠. 그런데 상황이나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의역을 한 거예요. 그거는 저는 거진 직역 중심으로 합니다. 저는 의역을 잘 하지 않아요. 의역을 함부로 했다가는 이 한글로 번역된 것을 가지고 스님들이 참구를 하는데 마음 수행을 하고 도를 깨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은 어다르고 아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조사를 어떻게 붙이느냐, 시제를 과거로 붙이느냐, 현재로 붙이느냐, 미래로 붙이느냐, 이 격에 이게 수동태냐, 피동 능동태냐, 이런 그 뒤에 조사 한두 글자 바꿈에 따라서 참구를 다시 한단 말이에요. 참고하는 방향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의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큰 스님들이 기존에 해놨던 거는 뭐 큰 스님들 안목을 해놨으니까 저보다 낫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참고는 합니다. 기존에 번역해놨던 거 참고는 하는데 이게 뭔가 지금 서로 핀트가 안 맞는다, 방향성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본문을 다시 분석을 해요. 그리고 의역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 놓으면 대부분 여태까지 다 풀렸어요. 이 해석도 오늘 사실은 몇 시간을 이렇게 조금 참고를 했어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교재로 만드느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매끄럽게 번역이 될까 이제 이렇게 연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잘 캄캄하게 막혔다가 결국에는 뚫렸어요. 그럴 때 이제 되게 시원해집니다, 마음이. 마지막 구절에서 뚫렸는데 이런 거 보면 어떤 욕심이 일어나요. 야, 지금 기존에는 예를 들면은 A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가 이 본문을 직역 중심으로 하면 B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기존에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본문 중심으로 직역을 하면 그것이다 이렇게 서로 반대로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발견하면은 상당히 좀 기분이 좋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조주 스님의 자존심을 팍팍 긁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는 도가 쉽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도가 그렇게 쉽다 그러잖아. 이게 도에 이르는 길은 어렵지 않다고 이렇게 그 법문을 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럼 조주 스님 그 밑에 제자들은 벌써 다 이 한 소식 해가지고 신선 됐어야 돼서 지금 신선의 소굴이 돼야 되는데 이거 와 보니까 사람 소굴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 질문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주화상이 대답을 합니다. 일찍이 전에 이러는 거예요. 전에 한문에 이게 증이 이미 전에 그런 뜻이에요. 일찍이 유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문 나에게 묻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 묻는 사람이 있었어? 너처럼 묻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너처럼 묻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물었는데 일찍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전에도 나에게 물었는데 곧장 알려줬다. 즉
득. 그러니까 이 해석이 기존의 게 상당히 저하고 틀립니다. 애매해요. 여기에 이제 제가 좀 막혀 있었는데, 결국은 풀어냈는데, 곧장 알려줬고 5년간 설명했는데 5년간 설명하는데 모자라지는 않았다. 이게 이제 직역하려니까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면 너처럼 어떤 사람이 예전에 물어봤는데 내가 바로 알려줬어. 그리고 그 설명하는데 5년도 짧았어. 그러니까 5년 동안 충분히 다 설명이 됐어. 이런 얘기예요. 이 의미가. 그런데 기존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거와 반대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일찍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물었는데 이건 똑같아. 이거는 해석하기가 너무 간단하니까 이 다음이 이제 좀 다른 거예요. 이 다음이 뭐냐면은 5년간 내가 대답을 못했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5년 동안 대답을 못했다라는 게 기존의 번역이고, 저는 5년 동안 충분히 다, 바로 알려줬고, 5년간 계속 왔다는 거지. 그런 질문자가 또 여럿이. 그랬을 때 얼마든지 설명을 해줬다. 취지를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대답을 왜 했을까? 여러분 한번 이제 추측을 해보세요. 네, 현춘이님. 저는 여기에서 이 대목에서 네, 스님이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네. 다른 도반들은 잘 알아듣고 잘 따라가는데 저같이 좀 모자라는 사람들은 못 따라간다. 자기 근기에 따라서 그거 따라간다. 그런 뜻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요. 현춘이님이 헷갈리지 않고 잘 그렇게 알아듣네. 네, 좋아요. 네, 고영숙님. 네, 저는 스님 말씀에 스님께서 한 20년 동안 계속 나한테 돌이켜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직까지 알아듣지 못했다 그런 판단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자기 자신의 한계를 잘 알아차림하셨네요. 네, 또 다른 분들 좀 생각하는 동안 유튜브에 댓글을 다른 분들을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님이 스님의 수행을 하기 전에는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있어서 내용에 끄달리며 고민하며 힘들었다면 현재는 먼저 내용에 집착함이 전혀 없어짐에 행복함에 즐겁게 지낼 수 있어서 법문에서 이렇게 변화가 대단히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네, 고맙습니다.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네요. 근데 본인이 잘 적용해서 그냥 유튜브로 자기 참고, 그러니까 화두 참고를 하고 법문을 통해서 자기를 돌이킴한 효과를 지금 이 순간님이 삶에서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렵거든요. 이렇게 바로 오기가.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내용에 우리는 무조건 내용 가지고 흥분하고 좋아하고 오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이 훈련을 받고 나서. 그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네. 네, 훌륭합니다. 네, 조문자님. 네, 저도 이 스님이 누누이 얘기하셨지만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다 다르고 언젠가는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그 도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듬을 알아차림하였습니다. 언젠가는 네. 이룰 수 있다. 네. 그래요. 잘 알아차림하셨습니다. 네, 이기아님. 네, 5년 동안 나는 이렇게 가르쳐 줄 것도 일단 가르쳐 줬다. 그러니까네, 도를 통하는 것은 너희들 몫인 게네. 너희들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도를 이렇게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다. 그래요. 네네. 내용상으로는 아주 매끄럽게 잘 이해를 했네요. 네, 홍미라님. 나는 즉각에서 그런 질문들을 들었을 때 대답을 해줬는데 5년 동안이나 너는 못 알아듣고 있냐 하면서 역으로 튀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오히려 5년 동안 못 알아들은 놈이 무슨 누구를 탓하고 있냐? 지금 그런 뉘앙스 같다. 네, 잘 알아차림하셨어요. 네. 저는
네, 태영 스님. 나는 저기 뭐야, 너하고 똑같은 질문을 5년 동안 쭉 받았는데 네. 그때마다 연편 지금하고 똑같은 대답을 계속 해줬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네네. 잘 알아차리셨어요. 네,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맥락이 다 맞습니다. 네, 형제님. 5년 동안 해왔고 또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한다. 네. 네. 좋아요. 잘 알아차림하셨네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승근님 지금 들으셨네요. 늦게 들으셨군요. 다시 한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이 아니라 지금 처음 들어온 분들 위해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화두타파를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정답이야 라고 생각한 것을 고집하는 습관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파예요. 화두타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스님이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마음에서 그 정답이라고 생각한 거를 내려놓습니까? 붙듭니까? 합니다. 네, 붙든죠. 그러면 부처님은 정해진 고정된 법이 있다고 했어요, 안 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그럼 거기에 그 가르침에 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화두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면서 방금 전까지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붙들고 있지 않나, 이 알아차림을 하면서 관을 해야 돼요. 참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심리 상태가 계속 고정관념을 깨잖아요. 고정관념을 깨면은 통찰이 일어나죠. 통찰이 일어나니까 지혜가 일어나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현대인들한테는. 그냥 이 먹고 이것만 주구장창 밥을 먹고 똥띠간에 가서도 이 먹고만 계속 하세요. 그거는 지금 근기가 그걸 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쳐버려요. 이 분별심이 너무 발달해서. 근데 옛날에는 근기가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정보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신심이 강했단 말이에요. 믿는 마음이. 선지식이, 스승님이 이 먹고 하라고 그것만 붙들고 계속하면 성불할 수 있대, 깨우칠 수 있대, 이 믿음만 오로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먹고 그 마음을 계속 집중하는 그것을 개발시키죠. 더욱더. 그러니까 선정이 되겠죠. 선정이 빨리 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와 같은 형태로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 편안한 선정의 형태는 오지 않아요. 그러나 머리를 엄청 쓰죠. 이게 상대의 의도, 마음, 감정을 계속 축축해내려니까 머리를 나에게 국한되지 않고 의식을 상대까지 이게 확장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의식이 폭이 넓어지면서 계속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는 생각을 계속 추측해내야 되죠. 그러니까는 이 뇌가 계속 깨어있게 돼요. 그러면서 내 생각은 계속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혜가 빨리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의식을 한 곳으로만 계속 집중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가지가 이제 큰 나무가 있는데 가지를 계속 쳐내. 그러면 줄기만 남겠죠. 그러면 나무가 깔끔해 보이죠. 예를 들면 심플하죠. 그냥 간단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가지까지 잘랐어. 계속 잘라냈어. 가지가 이제 이파리 가지 이게 전부 이제 생각이에요. 생각, 분별심 이런 걸 다 계속 잘라냈어. 계속 자르기만 했어. 그럼 결국 뭐가 남아요? 이제 몸통만 남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몸통까지 잘랐어. 그럼 뭐가 남죠? 이제 뿌리가 남겠죠. 뿌리. 그러면 이제 몸통 자르면 그 다음에 이 나무는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안 자라요. 안 자라죠. 그래서 생로병사가
반복은 안 될지는 모르겠어. 그렇게 되면 생각을 계속 잘라내는 수련을 한다면은 예를 들면 그러나 다시 나무가 되질 않고 다시 거기서 이파리가 나오질 않고 거기서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질 않겠죠. 그렇죠. 스님, 네, 뿌리가 있으면은 네. 죽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싹이 거기서 또 음이 터서 나와요. 그런 나무가 있고 이제 저런 걸 보고 이제 말꼬리를 잡는다 그러는 거야. 저는 스님이 말하는 취지로 말꼬리를 잡네. 스님이 말하는 취지로 자기 생각을 이렇게 가져가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거는 거지. 거기 내 기준하고 틀린데 이러면서. 딴지를 거네. 네, 그런 반론이 당연히 있고 옳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반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심리가 중요한 거야. 안내자의 안내하는 대로 지금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는 거야. 아, 잘못됐습니다. 아니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자기 심리를 잘 돌이키라고요. 아니, 그걸 정확히 봐야지. 그래서 아니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꼭 거기에 한정돼서 말씀을 하시나 그러고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비교는 나하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럴 수도 부처님이 있네. 목마른 자에게 이렇게 안내자라고 그러잖아. 우물까지 안내를 해주는데 그 물을 퍼먹는 건 이제 네가 퍼먹는 거다. 이제 이런 비유에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 부처님이 목마른 중생이고 또는 제발 나를 우물가에까지 인도해 주세요 해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안내를 하는 거야. 근데 가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쪽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일로 인도하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안내자가 안내하는 대로 안 간다 이거죠. 좀 반쯤 가다가 내가 보니까 내 추측에 의하면은 우물이 있으려면은 저 산이 좀 있어야 되고 동네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양반이 지금 나를 끌고 가는 거 보니까는 이게 좀 사막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데서는 우물이 안 나오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 인지상정에 인간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만약에 의지하고 뭐 확실히 의지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존재의 안내자가 안내하고 있다면 본인의 판단이 그렇게 일어나더라도 한번 가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을 네. 그렇게 낼 수 있느냐 않느냐에 지금 부분을 스님이 얘기하는 거지. 뭐 내가 하는 게 무조건 옳으니까 나만 따라와라 이렇게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 안내에 따라오다가 싫으면 가세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조금 더 가볼 수도 있잖아. 관두더라도 좀 더 가보고 관둘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조금 더 가보려면은 누구 생각을 자꾸 내려놔야 되죠? 자기 생각을 해야 내 된다. 기준을 내려놔야지. 내 경험을 내려놔야지. 조금 더 가지. 그거 안 내려놓으면은 못 가. 오히려 이제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그 안내자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역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지.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갑니다. 자, 이쪽 길로 가야 우물 나올 것 같아요 하면서 그 안내자를 역으로 끌고 가지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식의 지금 마음을 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돌이키라고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네. 무엇이 옳다 그러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괜히 뭐 억지로 여러분 끌고 갔다가 뭐 문제 발생되면 내가 하자보살하면 힘들어요.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마세요. 자,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지금 이야기를 지금 비유를 들은 거예요. 자, 병암론 58칙 하겠습니다. 어느 스님이 조주화생에게 물었어요.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했고 그 방법으로 오직 간택심을 싫어하기만 하면 된다는데 보세요. 이 내용이 상당히 쉽잖아요. 간택심을 버려라 그러면은 어렵죠. 어때요? 네? 화면에 글씨가 안 화면에 글씨가 나오는데요. 안 나와요? 네. 네.
자, 도에 이르는 길은 어렵지 않다고 전제해 놓고 그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간택심을 혐오, 유혐 간택, 싫어하기만 하면 또는 미워하기만 하면 된대요. 간택심을 자르는 거는 어렵죠. 잘라내는 거는. 네. 근데 그걸 이렇게 썰지 않고 이렇게 놔두고 보는 거야. 근데 걔를 좀 싫어하기만 하면 돼. 그거는 쉽죠. 잘라내는 건 어려워도.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쉬운 거야, 도가. 도가 이렇게 쉽고 하는 방법도 이렇게 쉬워. 그렇다면은 이렇게 법문을 많이 하셨는데 조주 스님, 그러면 조주 스님 제자들은 지금 다 신선이 돼 있고 돈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거죠. 이런 판단으로 이제 이렇게 염장을 지르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다 사람들 소굴이네요. 사람들 소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화상이 일찍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나에게 이게 물었어. 뭐를 물었는지는 이런 내용을 물었는지 뭐 또 다른 걸 물었는지 어쨌든 벌써 일찍부터 계속 사람이 나에게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난 곧장 알려줬어. 그리고 5년 동안 그 설명하는 게 부족하지 않게 잘 설명을 해줬어.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스토리가 전체가 이제 잡히죠.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정리됐거나 돌이킴했거나 한 게 뭐가 있나요? 저는 네, 홍유라님. 또 말꼬리 잡히는 부분이 한 개 보여서 네, 그 부분이 뭐냐면 간택심을 싫어한다는 부분에서 싫어하는 것도 간택이잖아. 네. 거기에 걸려있는 것을 알아차림했어. 잘 걸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중생은. 왜냐면 중생심의 기본은 탐진치 삼독심으로 살죠. 욕구, 욕망으로 산단 말이야. 그러면은 해탈, 보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탐심 바깥에 따로 있을 것 같습니까? 탐심을 보리심으로 바꿔 쓸 것 같습니까? 바꿔 쓰기.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중생은. 그러니까 간택심을 버리기 위해서 무슨 심을 써요? 간택심을 쓰는 거예요. 이 분별하고 선택하는 그 마음을 쓰는 거야. 나는 네. 5년간 설명하는데 모자라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 딱 걸렸는데 네. 5년간 설명하는데 모자라지 않았다는 거는 충분히 알려줬다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충분히 알려줬다는 거죠. 충분히 알려줬는데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설명이 됐다는 얘기야? 안 됐다는 얘기야? 깨우쳤다는 얘기야? 못 깨우쳤다는 얘기야? 이제 그거를 본인이 참고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그런 의문을 이 전체 스토리를 가지고 이게 깨달았다. 그래서 결국 깨달았다는 게 못 깨달았다는 거야. 이 부분을 이 스토리하고 이제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끄럽게 다 정리가 되면 내가 제대로 참고한 거예요. 제대로 깨달은 거고, 뭔가 계속 매끄럽지가 않으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제대로 참고해내지 깨닫지 못한 거라는 거를 알고 다시 또 참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꼭 선지식을 만나지 않더라도 가서 점검을 받지 않아도 자기 나름대로 최대한 요 화두 내용을 가지고 점검할 수 있게끔 이 선지식들이 이렇게 스토리 작가가 돼가지고 만들어낸 교재입니다. 아주 훌륭한 교재야. 그러니까 스토리 내용을 의문이 하나도 막힘이 앞뒤로 하나도 막힘이 없을 때까지 계속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인가 뭔가 미지네 그러면 다시 내가 뭔가 어디에 붙들려 있구나, 이런 내용이 이게 옳다고 붙들려 있구나, 이렇게 아시고 다시 그 생각을 내려놓는 힘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안 보였던 게 보이고, 그러면 그 내용 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정 안 되면 이제 선지식을 찾아가서 이제 힌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안내하는 게 뭐 같아요? 그 과정을 확 압축시킨 겁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참고하다가 안 되는 거 가서
점검받고 하는 그 세월을 완전히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2시간으로. 저요, 네, 형제님. 조주 화상님 말씀이 네, 틀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조, 왜냐하면 네, 5년간 설명하는데 모자라지 않았다 했잖아요. 네, 모자랐기 때문에 사람도 소굴이 된 게 아닐까 판단했습니다. 음, 네. 근데 그게 이제 사람 소굴인지 신선 소굴인지 지금 그건 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분별을 하고 이렇게 이 내용에서 분별하고 이렇게 갈라서 분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림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알아차림을 해서 내가 지금 마음이 이러고 있으니 이렇게 이러고 있구나를 알아차림해야 그것이 내 눈을 가렸다는 걸 알죠. 그러면 내 눈을 가린 거를 알아차림했으니까 그 내 눈을 가린 걸 자꾸 내려놓는 일이라면 눈에서 뭐가 하나가 벗겨지니까 아까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화상은 네. 시종일관 간택심을 버리라고만 주장창 말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림합니다. 내용상으로는 버리란 말은 없어요. 아니, 미워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싫어하라는 싫어하라고. 그거. 네. 고영숙님. 네, 저는 조조화상 말씀에 아직까지 제가 스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저식되어 있다. 그런 판단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잘 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스님은 지금 뭐에 집착돼서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이 질문하는 스님은? 질문 안택심에 스님은 아니 신선에 집착하고 있음을 네, 판단합니다. 네, 신선에 집착돼 있죠. 그러니까 뭘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 스님은? 신선 찾아다니고 네, 신선 있어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스님의 심리를 그리고 무엇에 붙들려 있는지를 지금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신선 찾아다니는데 신선이 앞에 나타났어. 그러면 신선인지를 어떻게 판단하죠? 자기가 신선이면 신선인 줄 아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모르죠. 그렇죠. 네. 내가 생각하는 신선상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그거에 부합이 신선상이죠. 되나? 그럼 대부분 내가 생각하는 신선상이 있는데 그 신선을 발견하면 그게 보통 사입일까요? 아닐까요? 사이비. 네, 그게 보통 사입이죠. 분별하는지 안 하는지 볼 것 같은데 그거 보는 기준을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들어진 비유가 뭐예요?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대상을 통해서 즉각 내가 지금 뭐에 붙들려 있지? 내가 이런 어떤 기준이 있지? 나에게 이런 기준이 있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이 돌이키는 이 근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의 근육이. 없으면 내가 생각하는 신선을 찾아요. 내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딱 들으면은 내 기준에 딱 들어오면은 아니면 비슷하게 들어오면 저 사람이야 이렇게 하죠. 그럼 조주 스님은 그런 쇼를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5년 동안 안 했다는. 안 했다는 거죠. 그런 표현을 했으면 바로 그 신선으로 간택됐을 텐데. 그렇죠. 가득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네. 사실은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만 열심히 5년 동안 했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 가스라이팅에 현혹돼서 다 이제 현혹돼서 그런 모습만 사기당하 추구하죠. 있겠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알아차림의 이 수행이야말로 누가 사입이고 정법이 아니고 이런 거를 규정해 줄 필요가 거의 없어요. 알아차림 기능만 계속 훈련시키고 발전시켜 놓으면
그 제자들은 삿되게 갈 수가 없어요. 삿된 거는 삿된 놈 때문에 내가 삿대지는 겁니까? 내가 삿된 안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삿대지는 겁니까? 내가 삿된 안목을 갖고 있었어. 네, 내가 삿된 안목을 갖고 갖고 있어서. 있다라는 거는 정해진 무슨 삿된 게 있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돌이킬 줄 모르면 그게 삿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기꾼들이 사기칠 만한 놈한테 사기를 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내가 뭐예요? 아, 저 물건 나 좋아. 이렇게 거기 물건에 붙들렸네? 그거밖에 없는 거야, 마음의 작용에. 근데 이걸 돌이킬 만한 기능이 있는 사람은 저거 진짜 갖고 싶어. 아, 내가 이 마음을 내고 있구나. 이렇게 돌이킴을 하면 그 감정하고 나하고가 분리가 되잖아요. 내가 일으킨 감정과. 그러니까는 그 사기꾼이 계속 고감정이 계속 그 상대방이 감정하고 일체가 돼야 그 감정만 이렇게 부추기면 넘어올 텐데 일체가 안 됐으니까 이게 부추겨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사기를 안 당하는 거지. 그 사이비들이 중생을 현혹시킬래도 혹세무민할래도 중생이 내가 저렇게 신비로운 힘을 가진 사람만 찾고 있네? 이걸 알아차림을 하면 중생이 현혹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라고 전가하는 게 아니라 심리를 보자는 거예요. 심리를. 그래서 내가 마음을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이런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스스로 확신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서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참고한 내용이 정답이다 이렇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원고 쓸 땐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원고가 써져 나가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게 100지까지 끝나고 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다시 일칙으로 다시 이렇게 복습처럼 하잖아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 이 해석도 달라집니다. 그때는 너무도 신기한 걸 많이 발견을 하게 될 건데 어쨌든 유튜브에 지금 이 순간님이 알아차림만 잘해도 보이스 피싱에 당하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이거 당할 뻔했어요. 유튜브가 아니라 이 핸드폰에 딱 뭐가 날라왔는데 그거 딱 클릭할 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알아차림을 한 거죠. 그래서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보고 딴 사람한테 물어봐서 알게 된 거예요. 여기 갑자기 딱 띵동하고 뜨니까 나 혼자의 공간이니까 이거 큰일 났네. 카드에서 해외에서 나갔어? 그리고 탁 이렇게 클릭을 하는. 뭐 아주 순식간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알아차림이 발동이 됐다는 거예요. 2번 또 그랬어요. 2번. 그리고 나서 이 줌에서 그 카드에 해외에서 뭐 몇 달러가 지불됐습니다 하고 또 딱 뜬 거예요. 근데 지불된 데가 줌이야. 우리가 하는 게 줌이잖아요. 줌이야. 그래서 내가 이 줌 이거 내가 매월 얼마씩 내는 걸로 내가 그때 선택해서 했는데 이게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계속 저 청구한 데가 줌이라는 이제 그런 사이트니까 누를까 말까 몇 번을 고민했는지 몰라 그거를. 그래도 안 누르고 카드 회사에 전화해보고 다 이렇게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 그 보이스 피싱에 당하지 마세요. 네,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계속 화두 참고하는 그런 생활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줌 수업은 끝났고요.
유튜브에 계속 댓글 달아주시고 늦게까지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당할 뻔했습니다. 저도 보이스 피싱에 당할 뻔했어요. 하여튼 덕분에 당하지는 않았는데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